사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영탁씨의 본 소속사인 밀락으로까지 찾아가 인터뷰 요청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그에 대한 회신 및 답변 대신 동시간대 유튜브 영상 공개를 택한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지도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지난 25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영탁과 예천 양조의 공방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제기된 문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탁의 어머니가 영탁의 법적 대리인이었다. 영탁의 어머니가 예천 양조 측에 경북, 울진 두 곳에 대리점 개설을 요구했다. 영탁의 어머니가 영탁의 홍보관 개관을 위해 13억 5천만 원 상당의 부주 매입을 요구했다. 영탁의 어머니가 예천 양조 측에 영탁의 모델료 및 상표권 사용료로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 제가 그간 방송을 통해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결국 핵심 내용은 역시 영탁 어머니의 갑질 의혹이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데요. 다만 방송 전후로 안타까운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탁의 일부 팬들이 실화탐사대 게시판을 찾아가 방송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의아했습니다. 팬들이라면 지상파 방송을 통해 공정하게 다뤄지는 걸 오히려 원하고 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런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한 것 때문인데요. 방송 전이라 사실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 역시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방송 이후에는 역시나 편파 방송이었다라는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영탁 씨의 대응과 행보였습니다. 사실 예천 양조와의 공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영탁 본인입니다.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영탁 씨의 선택은 해명이 아닌 실화탐사대 방송 동시간대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영탁 씨의 본 소속사인 밀락으로까지 찾아가 인터뷰 요청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그에 대한 회신 및 답변 대신 동시간대 유튜브 영상 공개를 택한 것이죠. 특히 영탁 씨는 지난 8월 25일 예천 양조를 고소하면서 자신의 SNS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진과 사필 규정이다 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최근 관련 글과 사진을 삭제해버렸는데요. 언론을 통한 해명보다는 법적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전명한 셈입니다. 또한 예천 양조 측은 백고영 회장과 조재덕 서울사장 등이 모두 얼굴을 드러내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반면 영탁 씨는 본인도 소속사 측도 그리고 영탁의 어머니도 그 어떤 인물도 반박이나 해명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법적 대응만 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영탁 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세종 측이 지난 7월 밝혔던 입장, 주요 내용을 토대로 영탁 씨의 반론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당시 세종에서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주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예천 양조 측은 의도적으로 영탁님의 모친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습니다. 모친이 자청하여 상표권 협상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예천 양조 측은 영탁으로 인해 사업이 잘 된다는 말을 전하며 여러 보상에 대한 제안을 모친에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 모친이 예천 양조의 기만 행위에 말려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한 방송 내용은 전혀 달랐는데요. 예천 양조를 먼저 찾은 인물은 바로 영탁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10여 차례에 걸쳐 예천에 있는 예천 양조 공장을 찾았다는 사실이 이번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방송을 통해 공개된 상표권 사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주체가 영탁 씨의 어머니인 이 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표권 계약과 관련한 법적 대리인이 영탁 씨의 어머니란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그간 왜 계약을 소속사가 아닌 어머니하고 하느냐라는 말들이 참 많았는데요. 소속사보다 더 권한이 있는 인물이 바로 어머니란 사실이 다시 한번 밝혀진 것입니다. 또한 파트너로 끌어들였다라는 내용은 영탁 측의 주장이지만 영탁의 법정 대리인이다 라는 사실은 계약서를 통해 검증이 된 사실입니다. 60대 후반의 모친이라는 표현 역시
다소 의아한 부분인데요. 예천 양조 측과 영탁 측은 지난 5월 25일 법무법인 세종에서 미팅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백고영 회장과 예천 양조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엑셀시어 변호사가 예천 양조의 대표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영탁 측의 대표인으로는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 영탁의 어머니 이모 여사, 그리고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2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효력을 가진 대리인인 영탁의 어머니가 협상 대표자로 나섰다라는 의미인데요. 특히 대한민국의 3대 로펌으로 꼽히는 세종 변호사까지 동석을 한 비즈니스 미팅에서 60대 후반의 모친이다 라는 표현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상표권 사용료 150억 원 주장은 예천 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입니다. 60대 후반 모친은 상표권 협상과 관련하여 기만당한 상황입니다. 예천 양조 측은 모친과 친분을 쌓으면서 아드님 덕분에 사업이 잘 된다 라는 듣기 좋은 소리를 바탕으로 집을 지어드리겠다, 대리점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회사 지분을 드리겠다 등 사업 참여와 보상에 대한 제안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모친은 그동안 예천 양조 측이 먼저 제안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4년치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계약금과 추가 생산 제품 출고가, 주류세 15%를 제외한 내용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천 양조 측에서 스톡 옵션 등의 지분 참여를 제안한 것입니다. 예천 양조 측은 상표권 관련 협의 중 모친이 전달한 메모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한 150억 원 요구 프레임으로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영탁 씨 어머니가 예천 양조로부터 기만을 당했다라는 것인데요. 기만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남을 속여 넘기다. 예천 양조가 어떤 부분에 대해 영탁 어머니를 속였는지 의문입니다. 양측이 협의한 내용을 예천 양조 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라면 관련 계약서 및 서류를 공개하면 명확해질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기만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대체 어떤 기만을 당했는지 의문부호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대목에서 나온 집을 지어드리겠다라는 의미는 결국 실화 탐사대를 통해 그 의미가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예천 양조 측은 영탁의 어머니가 영탁의 홍보관을 개건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그 부지 매입 비용이 13억 5천만 원에 달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리점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 역시 예천 양조의 대리점을 먼저 요구한 주체가 영탁의 어머니였다는 주장이 방송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말이죠. 지분 참여에 대한 제안 역시 영탁 측은 예천 양조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라는 주장만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예천 양조 측은 어머니가 제시한 메모 등을 통해 자료로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천 양조 측이 먼저 제안했다는 자료가 공개되면 오해가 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모친이 전달했다는 메모라는 표현 역시 의아합니다. 메모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거나 자신의 기억을 돕기 위해 짤막하게 글로 남김 또는 그 글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보시듯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다 라는 말 등 영탁의 어머니가 쓴 글의 분량과 그 내용을 볼 때 단순한 메모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 때문에 영탁의 공식적인 대리인인 이모 여사가 친필로 직접 쓴 요구서라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돼지머리 등의 갑질 주장은 공갈 협박을 실행하기 위한 비방입니다. 당시 상황과 상식에 비춰보았을 때 아들이 모델이고 장기적인 파트너 협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을 저주할 부모는 없습니다. 매출이 1억 원대에 불과했던 예천 양조가 영탁님의 성명과 초상을 패키지에 사용하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었고 사업 확장으로 공장을 증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매출 1억 원대에 불과하던 예천 양조가 영탁 막걸리를 통해 연매출 50억 원대의 회사로 성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모델로 나섰던 영탁이란 가수가 없었다면 어려웠을 일입니다. 이 때문에 세종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다만 연매출 50억 원, 순수익 10억 원대의 소기업에게 현금 50억 플러스 10년간
로열티 2% 혹은 3년간 150억 원 상당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이 과연 상식과 상황에 비춰봤을 때 납득이 가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번째, 상표권 등록에 관한 예천 양조 측의 주장은 허위이거나 부당합니다. 4-1. 모친이 영탁 상표권을 몰래 출원 신청했다는 예천 양조 측의 주장도 허위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 측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예천 양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정 측의 주장 역시 일리가 있습니다. 또한 영탁의 어머니가 몰래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것 역시 예천 양조 측의 자의적 해석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화탐사대에서 보듯이 예천 양조 측이 먼저 상표권 등록에 관한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라고 영탁의 어머니에게 요청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아들에게 사인을 받아주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 역시 영탁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영탁의 어머니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따로 영탁이란 상표권에 대해 출원 신청을 한 것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이 상표권이 등록이 되면 예천 양조 측은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할 때 로열티를 영탁 및 영탁의 가족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3. 2020년 8월 11일에 예천 양조 측이 상표권 사용 승낙서를 모친에게 전달했다는 주장도 허위입니다. 모친은 2020년 8월 11일에 예천 양조 측을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8월 11일에 사용 승낙서를 전달했다는 주장은 허위다. 이날 만난 적도 없다. 사실 이 주장의 핵심은 영탁 측이 상표권 출원을 신청한 8월 19일 이전에 예천 양조가 상표권 사용 승낙서를 영탁의 어머니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8월 11일이라는 날짜보다 실제 전달 여부가 중요한 것인데요. 다만 세종 측은 영탁의 어머니가 예천 양조로부터 언제 사용 승낙서를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4-5. 부동산 매입, 대리점 사업, 공장을 자주 방문했다는 내용은 예천 양조 측이 모친에게 먼저 제안을 한 내용이거나 또는 자의적인 주장입니다. 심지어 예천 양조 측이 모친이 주류 대리점 운영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서 날인을 강요하였고 현재 강요에 의해 날인된 계약서를 가지고 모친을 모욕, 비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아한 대목입니다. 강요에 의해 날인된 계약서는 상당히 큰 법적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3대 로펌인 세종에서 대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이 나서지 않는지 바로 의문입니다. 더욱이 강요에 의해 날인된 계약서가 그대로 실행이 된다면 예천 양조 측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고 반면 영탁 씨의 어머니는 금전적인 이득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계약서를 상대에게 강요해서 날인했다라는 부분은 다소 의아한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영탁 씨의 반박과 해명을 토대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예천 양조 측이 추가적인 자료를 공개한 만큼 영탁 씨 역시 보다 명확한 자료와 해명으로 오해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명보다는 유튜브 업로드가 더 중요했던 것인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